안녕하십니까. 혜성쌤입니다. 네, 대성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미래 학생, 옛날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꿈. 제가 그거는 봤네요. 초등학교 교사에서 유튜버로 바뀌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꿈이 크리에이터, 정확히 말하면 유튜버가 꿈입니다. 학생들이 왜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할까요? 우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관심도 받아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유튜버를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을 해주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발표를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게 저희 현재 수업이라는 게 이게 꽉 짜여진 이 교육 과정이 이제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계단처럼. 올라가고 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반에서 1등이더라도 내가 혹시 옆 친구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게 수업 내용도 다 이 정답과 오답으로 이렇게 딱 갈리고 이분법적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선 경쟁,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부담감으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입식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도 한 교직 생활로 본다면 한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학교 현장에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대라는 어떤 곳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제 학생들이 교대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교대를 거치고 나서 임용고시라는 국가적인 어떤 임용 선발 체제에서 선발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젊은 감성도 있어갖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 유튜브 많이 하죠. 굉장히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미래 학생, 미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근데 한 군데에 모이면 수업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즘 보면 뭐 유튜브 활동 저도 우연히 봤는데 노래도 하시고 일상적인 로고도 하시고 또 수업 준비도 공유를 하셔요. 근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교의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거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에 교육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업도 하고 교육행정을 했었지만 개인의 변화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요즘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한 어떤 창의적인 수업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BS 뭐 미래교육 자기 자랑 또 시작하신 거죠? 아니 저는 거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프로였고 그럼 예, 근데 오해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다양한 교육의 이슈들을 이렇게 시도별로 이런 사례를 발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었고 뭐 학습 부진 학생들 지도하는 다양한 기발한 방안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거기서도 참 배우고 이게 좋은 교육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나는 수업 잘하는 교사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수업 공개도 많이 했고 시스학교에서도 근무했었고 수업 선도교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근데 제가 수업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과 배움 중심 수업을 하겠다. 이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 중심 수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40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꽉 차여진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토의 토론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학교 올 때 어떤 마음인지 뭐 그림으로 그려봐라. 근데 이제 다 생략하고 제가 제일
예뻐하는, 마음속으로는 제일 예뻐하는 친구 여학생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학교를 불태우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야, 누구야? 왜 이런 그림 그렸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또 이렇게 따르는 친구라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늦잠 자고 학교 오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심을 했죠.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선생님 수업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 여학생인데 저희와 함께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뭐 스마트 기기 다루고 뭐 토이 토론 기법을 막 적용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해서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런 수업 자체가 부담감도 있었던 거고 피로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하면 제 수업에서는 수업의 주인공이 저였던 거죠. 학생들이 빛나는 수업이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수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학생들을 위한 수업, 선생님들이 많은 수업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등장하는 참교사, 대성쌤이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찾기가 어렵죠.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1년 내내 수업을 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제 저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활동 중심 수업이 아이한테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낙 뛰어나셔서 너무나 다양한 시도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요즘 활동 중심 수업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 중심 수업은 사실은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활동들이 많았던 수업. 그러니까 이 활동의 주체가 학생들이 참여나 학생들이 중심이 되지 못한 활동들에 한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조금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다 활동 중심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10차시가 있으면 지식적인 측면을 강의식으로 전달하고 여기 산출할 때라든가 같이 소통할 때 이런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왜 학교 현장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 유튜버처럼 주인공이 되는 수업 어떤 수업이 있냐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학생이 주인인 수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좀 거대 담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수업 사례로만 봅시다. 제 수업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공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수업 주제가 생겼을 때 외국에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교직원 회의에 교육과정을 짜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교사였고 3, 4학년을 가르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얘들아, 우리가 다음에 글쓰기 수업을 할 건데 어떤 수업, 우리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무슨 주제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꼭 물어보고 이게 모든 활동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수업이 학생 주인공이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보면 테마와 토픽이 있거든요. 테마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주는 어떤 범주고 거기서 토픽, 주제를, 세부 주제를 결정할 때 어떤 생각 그물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저학년 교과에는 반영되어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 유튜버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또 수업의 이제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 혼자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SNS 특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팅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배우고 그냥 얘기해요. 유튜버인데 어때요? 크래스팅을 활용을 많이 했고요. 제가 보면 약간 이 말을 하면 또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저는 제가 하는 수업의 모든 과정을 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1년 동안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쌓였던 분량이 수천 장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항상 잘 얘기해 줬는데 이제 조금 보자면 이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이 40분 동안 우리나라 현실에서 30명 모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거, 그렇게 학생들이 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교사가 다 뭐 피드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 산출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못하는 거라도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나 이런 거 배웠어, 그리고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것들 공유해주고 서로 격려해준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의 학교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생 개인에게 맞춰진 학습 설계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성 쌤이 이제 기관을 이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예. 교실 수업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나온 산출물들을 이제 거꾸로 학습, 거꾸로 수업으로 이제 도입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꾸로 수업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네, 거꾸로 수업에 있어서 우선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수준인지 그 영상을 하나만 찍어서 올릴 경우에는 아이들 중에 수준차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좀 동영상도 좀 이렇게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이렇게 찾아서 링크를 걸든 쉬운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영재나 좀 뛰어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진 심화의 이런 자료들을 탑재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고 뭐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댓글 쓰기라든가 이런 걸 되게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전에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충분히 해서 네, 어떤 친구들한테 비하나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규칙을. 부모님도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의 국어 맞춤법 시험 보듯이 이게 다 표준어를 쓰게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고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과 어떤 플랫폼을 결합시키자. 이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버 활동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보다는 그런 플랫폼이 별도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대성 선생님이 말해준 거에 하나 더 하면 학생들도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 선생님이 어떤 수업에 관한 영상을 찍고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얻은 배움을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영상을 공유한다면 그것도 한번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보고, 저희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쁨을 얻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쁨을 얻고 있거든요. 왜 그 기쁨이 뭐냐면 저희 실제로는 굉장히 정선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이렇게 유튜버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저희들도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뭐 미래 학생들을 위한 제안. 자, 짧게. 미래 학생들을 위한 제안이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저한테. 뭐 있잖아. 우리 학생들도 영상을 찍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한번 도입을 고려해보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버를 찍는 유튜브. 근데 그 돈을 내고 저는 광고 없는 버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상업적인 광고에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런 추천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 남학생들 게임, 여학생들 어떤 연예인 해서 공부에 방해가 될 때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 플랫폼. 그렇죠. 예, 저희 유튜브를 대체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큰일 났었네요. 근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뭐 어차피 다 아실만한 아실 분이고.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인데 공공 플랫폼을 좀 발족을 하고 우리 교육부나 이런 시도 단위가 너무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딱 시간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공공형 플랫폼, 영상 플랫폼, 그 수업을 위한 또 학생들의 수업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박수.